지금까지 삼합에 대해 다뤘고 이번 시간은 방합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방합은 삼합보다 합력이 강하다 보니 사주팔자 원국에 삼합과 방합이 함께 공존하면 방합의 성향으로 먼저 해석해야 하고, 삼합이 되어 있더라도 운으로 방합이 오면 방합을 먼저 해석하는 것이 순서이다. 즉 해묘미 삼합이 되어 있는 원국이 운으로 임목이 오면 임묘 방합으로 조직에 속하려는 특성이 강하게 일어난다. 자, 그렇다면 이 방합이 왜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 삼합이 능력과 실력과 재능을 만들어가는 합력이라면 방합은 인간관계에 의한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는 공간에 의한 합력을 나타낸다. 즉 삼합은 시간에 의해 결과물을 만드는 합을 가지고 있기에 중간중간 그만두거나 다시 시작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방합은 시간보다는 공간에 의존하기에 인간관계 및 학연, 지연, 혈연 또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려 한다. 가치관 자체가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 내 능력을 채워줄 조직을 활용하고 인간관계를 끈끈이 만들어가자가 되는 것이다. 봄이라는 임묘진, 여름이라는 사오미, 가을이라는 신유술, 마지막 겨울이라는 해자축, 이러한 공간 내에서 시간보다는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삼합이라는 능력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언제 장인의 능력을 갈고 닦느냐고 생각하기에 인간관계에 더 중점을 두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마치 능력이 최고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최고의 반열을 누릴 수 있다는 환경 친화적으로 가는 것이다. 만약 묘월의 간목이면 나머지 지지글자가 해, 미가 없으면 기본 방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옆에 임목이나 진토가 있으면 방합의 특성이 나온다. 하지만 월지가 왕지라는 이유로 기본 방합의 특성을 가지니 조직을 활용하는 성향으로 나간다. 방합도 삼합도 없는 원국이면 운으로 방합이 들어오면 조직 생활을 했다가 삼합이 들어오면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생각에 조직 생활을 그만두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다. 간지로 예를 든다면 만약 임자일주와 임신일주가 있을 때 임자일주는 기본 해자축이라는 방합의 특성을 가지기에 인간관계를 먼저 해 나가며 능력을 쌓는다면, 임신일주는 기본 삼합에 근거하기에 인간관계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여 삶을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다. 병인일주 마찬가지 능력을 우선시하며 병호일주는 인간관계 속 능력을 쌓아나간다. 대운 역시 월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삼합을 이룰 때와 새로운 방합이 짜여질 때 많은 변화를 불러온다. 만약 윤월생이 묘목이 오면 방합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오화가 대운으로 오면 삼합으로 또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는 확실하게 대운 초부터 느껴지는 변화이고 체감이 완전 느껴진다. 육합 또는 방합이 있을 때와 삼합이 있을 때 확연히 해석이 달라지고 운으로 오면 삶이 달라진다. 만약 해묘미 삼합이 되어 있는 원국에서 운으로 또는 원국에 술토가 있어 묘술합을 한다면 이는 자기 분야에서 절정에 오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또는 육합인 술토가 운으로 오더라도 최고점에 도달하기 위해 정력과 정열을 쏟아 최고의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다. 반대로 임묘진 방합이 되어 있는 원국에서 술토가 있어 묘술합을 한다거나 운으로 술토 대운이 오면 자신의 능력을 최고로 올린다기보다는 현재 해당 분야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옆에 두르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방합의 특성상 인간관계인 공간을 활용해 장인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들의 배우자를 보면 능력 있는 배우자를 두거나 능력 있는 친구, 능력 있는 오너와 함께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혹시 자신이 이러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라. 바보같이 보이는가? 인격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식신생재한 배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상관경관 당한 듯한 표정. 그렇다면 어제 싸웠던 것이다. 다시 화해할 때 보면 좀 대단해 보일 것이니 그때 우쭈쭈 해주면 된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쭈쭈 하러 떠나라. 가끔 댓글로 맨날 어디로 떠나라는 거예요? 크크크크 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제가 유행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친구 오면 안드로메다로 떠나라. 머리 깎고 절로 떠나라.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 있다면 집에서 떠나라. 넌 여기 있을 그릇이 아니다. 빠말때기 때리기 전에 얼른 떠나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떠난다면 눈을 감아보라. 하시면서 몰래 빠말때기 때린 후 내가 떠날게. 혼자 잘 살아봐라. 정감 뻑큐. 날리며 떠나시면 됩니다. 생각만 해도 통쾌하죠? 네, 멋진 상관은 경관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멋진 속담이 있으니 찾아보셔요. 그리고 각 계절 방합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임묘진은 봄의 계절이고 이는 유년기에 해당하니 팔자의 임묘진 방합을 구성하면 같이 공부하며 만난 인연 또는 같이 자라면서 같이 고생하며 지낸 인연, 처음부터 같이 고생한 인연들과 공존하는 특성이 있다. 우리 같이 고생했으니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가자 라는 가치관이 있는 것이다. 첫 스타트 인연들을 중히 여기는 것이고 물질적으로 뭉쳤다 흩어졌다가 아닌 단지 처음 시작한 멤버를 더욱 가치로 올려놓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러한 원국이 있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같이 고생했다면 이변이 없는 한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람이다. 인월생이 방합이 없는데 첫 대운에서 축토가 아닌 묘목이 오거나 묘월생이 첫 대운이 인목이 오면 평생 이러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첫 대운이 중요한 것이다. 사오미 방합은 한창 사회활동을 하는 청년기 시절에 해당한다. 임묘진에 준비하고 학습하고 배움의 시절을 벗어나 이를 활용하고자 사회에 나가 부딪히고 깨지며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니 열심히 일하고 열정적이고 예의를 갖춘 모임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가족적 지역적 방합이라기보다는 더 나아가 범세계적으로 정보 교류를 위해 보다 포부를 크게 가져 사회 조직에 속하려는 방합이다. 이 조직 속에는 게임이나 유흥, 전반적인 문화 교류가 포함되어 있어 화에 드러난 주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적 배경이 항상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드를 선도하는 성향으로 나온다. 앞서가는 패션, 유행을 미리 알고 선점하는 아우라. 그래서 성격이 되게 급하다. 신유술 방합은 중년기의 모습으로 임묘진의 인간 중심 모임이라기보다는 실리적이고 실속적이며 물질 만능에 치우친 모습이 나오기도 한다. 이러한 모임에 속하는 것을 즐기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물질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면 그 조직에 속하려고 하는 것이다. 딱 물질 만능주의의 대표적 본능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사유축도 그렇지만 신유술 방국을 이루면 정말 먹고 사는데 문제없을 정도이고 단단하게 물질을 만드는 모임 이외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 중년의 삶을 생각해보면 필요한 인간관계만 하며 돈을 쓰기보다는 재물을 만들어가는 모습이고 물질을 만든다면 뭐든 하는 모습이다. 임묘진의 인자한 모습이 부족할 수 있고 사오미의 예의를 갖춘 모습 또한 부족할 수 있으나 딱 의리로 똘똘 뭉친 목적에 의한 조직에 속하며 타인이 볼 땐 초울트라 실리주의라고 볼 수 있다. 자, 마지막 해자축의 모습은 어둠이다. 신자진의 어둠에서 펼쳐짐을 반복하는 현상이 아닌 딱 눈을 감아보라 하고 눈을 감은 상태를 연상해보면 이미 신유술의 물질을 저장하고 다음 세대인 임묘진의 새로움 중간에서 고요히 한적하고 조용한 상태이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자리가 해자축의 시기이다. 조용히 항문을 갈고 닦는 모습으로 나오거나 그 학문적 모임 속에서 끈끈한 우정을 다져가는 모습이다. 방합 중에서도 가장 합력이 강력하고 어둠 속 합력이라 학문적, 조폭적 아니, 조용한 조직적, 물질적 합을 벗어나 철학적, 종교적, 연구학적, 과학적, 안 보이는 학연, 지연, 혈연 역시 이에 속한다. 해수는 모든 모임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고 자수는 알짜배기 모임이라고 볼 수 있고 축토는 이러한 모임의 공간적 역할을 하는 것이니 월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만약 월지가 축토 중심 방합이면 자신의 역할은 모임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깊고 깊은 샘물적 합을 이루기에 아주 조용히 엄청난 합력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고 마치 이런 명식의 모임에 한번 들어가면 스며들듯 빠져들고 다시 빠져나오기 힘들 정도로 그 깊이는 대단하다고 해석한다. 해당 모임에 들어가기도 힘들 것이며
아무나 들어가기도 힘들게 구성되어진다. 해자축 방합은 결국 화가 개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드러난 합이 아닌 어둠의 강력한 합! 그리고 모든 방합에서 만약 생지와 왕지로 구성되면 인간관계를 구성하더라도 사람들의 됨됨이나 인성을 따지고 왕지와 묘지로 구성된 방합이면 인간의 인성보다는 능력이나 실력이 있는지 먼저 보는 성향을 가진다. 방합은 합력이 강하기에 흡사, 걸록 및 양인격과 비슷한 양상으로 방합을 충하는 글자가 오면 외부와의 접촉이 일어난다고 해석하고 확장 및 발전이 이루어진다. 자, 삼합과 방합에서 공부했다시피 삼합이 안 되어 있으면 자신의 특별한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며 방합이 안 되어 있으면 어느 조직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활용하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이니 그렇게 살아가며 능력도 쌓았다가 이렇게 살아가며 조직 생활도 했다가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이 항상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타고난 팔자는 바꿀 수 없는데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 성격도 이에 해당하죠. 그리고 팔자의 클래스를 높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을 때 불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지금을 노력하며 살아갈 때 팔자는 못 바꿀지언정 자신의 가치는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삶의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 바꿀 수 없는 타고난 팔자를 받아들이며 바꿀 수 있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빛나게 할 때 비로소 명리학을 배우는 중요한 이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똑똑함은 타고날 수 있으나 지혜로움은 언제나 자신이 갈고 닦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항상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러 떠나라. 감사합니다.